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번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시간이 지나면 사람 사이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연애 시절엔 모든 게 설레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익숙함이 사랑을 대신하고 함께 있어도 외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바쁘게 살아온 중년의 부부라면 서로를 챙기는 것보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기에 급급했을 겁니다. 처음엔 작은 어긋남이었습니다. 말수가 줄고 서로의 표정을 신경 쓰지 않게 되고 괜찮아? 라는 말조차 하지 않는 날들이 늘어났죠. 여기 오늘의 사연 속 주인공 역시 그런 고민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아내와 진짜로 소통하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그가 진짜 고민에 빠진 이유는 단순히 대화가 줄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변한 행동, 딸의 이상한 말 한마디, 그리고 우연히 보게 된 한 문자가 그의 평범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서로가 멀어지는 부부, 그리고 그 속에서 주인공이 느낀 혼란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듣다 보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남성분의 사연을 들어보시죠. 여러분, 오늘 소개할 사연은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올해 55살이신 직장인 현수 씨인데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그의 마음속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해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현수 씨의 사연을 들어보시죠.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 삶은 오롯이 가족을 위해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내와 딸, 이 두 사람이 제 전부였거든요. 현수 씨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혼 초기부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큰 문제였다고 해요. 솔직히 제 어머니는 아내에게 까다로운 분이셨어요. 사소한 집안일부터 아내의 태도까지 모든 불만이 많으셨거든요. 아내도 처음엔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분위기가 늘 싸늘했죠. 현수 씨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누구의 편도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틀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또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거였습니다. 현수 씨는 그 결정이 가족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어머니와는 점점 멀어졌고 제사 같은 큰 행사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죠. 그래도 아내와 딸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가족에게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현수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어머니와 관계를 끊고 나니 정말 제 인생엔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회사 동료들과는 일 외에는 나눌 이야기가 없었어요. 주말이면 아내와 딸과 시간을 보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죠. 그게 저한테는 충분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관계조차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는 핸드폰만 보고 있고 딸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아요. 같이 저녁을 먹긴 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죠. 딸에게 학교는 어땠어? 라고 물으면 대충 응, 괜찮아라는 답만 돌아오고요. 아내는 제가 물어봐도 그냥 웃고 넘기기 일쑤예요. 현수 씨는 요즘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고 합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는데 결국 가족 안에서도 나는 혼자인 걸까? 그는 과거에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은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자꾸 되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 인생에는 가족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가족 속에서도 제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내와 딸은 여전히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저는 그냥 돈만 벌어오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현수 씨는 요즘 점점 더 깊은 외로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은 게 아내와 딸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제가 뭘 위해 그랬나 싶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세월이 변한 걸까요? 아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건 사실 몇 달 전부터였어요. 처음엔 그냥 사소한 것들이었죠. 주말마다 외출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외출할 때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꾸미고 나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동안은 편한 옷차림으로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화장을 하고 옷도 새로 장만하기 시작했어요.
현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아내도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가 있겠지. 친구들을 만나며 기분 전환하는 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아내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 예전엔 TV를 함께 보거나 대화를 나누곤 했지만 요즘은 아내가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문자를 보내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뭔가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부부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요. 현수 씨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점점 더 거리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사실 부부관계가 줄어든 건 이미 몇 년 전부터였다고 해요. 제가 3년 전에 전립선, 이게 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때 이후로 제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까 걱정도 됐고 체력적으로도 예전 같진 않았죠. 현수 씨는 암 치료 이후로 아내에게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다고 말합니다. 사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제가 아내에게 예전처럼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기보다는 제가 조금이라도 다가가려고 하면 건강을 핑계로 거부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직 몸이 회복된 지 얼마 안 됐잖아라면서요. 솔직히 저도 제 건강이 걱정됐지만 거절당할 때마다 마음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아내의 이런 태도가 이어지면서 현수 씨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고 아내에게 다가가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젠 아내가 제 건강 때문이 아니라 그저 저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해요. 그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나 봅니다. 몇 주 전 현수 씨는 아내의 핸드폰 화면에서 낯선 이름과 다정한 메시지를 우연히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딸의 방에서 들린 통화 내용을 듣고 그의 불안감은 확신으로 바뀌었죠. 엄마,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날 거야. 아빠가 알면 어떡하려고 그래. 현수 씨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딸의 통화 내용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지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졌죠. 아내의 변화가 단순히 기분 전환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건강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저와의 관계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건지.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이제 아내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현수 씨는 요즘 모든 게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고 친구들과도 멀어지면서 자신에게 남은 건 아내와 딸뿐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아내마저 자신에게서 떠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아내가 변한 걸 모르는 척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무서운 겁니다. 아내가 정말로 제 곁을 떠나겠다고 할까 봐요. 지금이라도 모른 척하면 그래도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현수 씨는 아내의 외출과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 딸의 수상한 말들을 보면서도 진실을 파헤칠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아내에게 묻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저는 진짜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도 친구도 그리고 아내와 딸까지 다 떠난다고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그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그냥 바보처럼 모른 척하고 살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마주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전 현수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에 나갔다고 합니다. 결혼 후 바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끊어졌던 관계를 이제라도 조금 회복해보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친구들을 만난 자리는 예상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웬일로 너가 여기 나왔냐? 돈 필요한 거야. 라고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말을 하며 웃었죠. 아, 진짜 모처럼 얼굴 보니 좋네.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 보니까 사업하느라 돈 쪼달리는 거 아니야. 현수 씨는 억울한 마음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그 말들이 전부 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제가 오랫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듣고 나니까 그래도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는 그 자리가 더 이상 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몇 잔의 술을 마시고 자리를 먼저 뜨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또 혼자가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수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들도 이제는 제가 필요 없나 봐요. 가족도 친구도 결국 다들 제 곁을 떠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스스로를 다독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족은 다를 거야. 아내와 딸은 다르겠지. 내가 더 잘하면 돼. 하지만 집에 들어온 순간 현수 씨는 다시 혼자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방에 들어가 버렸고 딸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수 씨는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결국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묻고 싶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딸에게도. 하지만 그 질문에 답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몰라야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 진실을 알아야 덜 억울한 걸까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용기가 나질 않아요. 현수 씨는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묻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와의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시도조차 못하고 친구들에게도 소외당한 지금의 저를 보니 도저히 답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현수 씨는 혼자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사이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신뢰하던 친구 준호 씨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로 한 거죠. 준호 씨는 오래전부터 현수 씨의 삶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요즘 아내 때문에 참 힘들다. 현수 씨는 망설이며 입을 열었고 그동안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 딸 방에서 들었던 통화 내용,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준호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혼자 그렇게 끙끙대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어쩌려고 그래. 차라리 확실히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탐정을 고용해보는 건 어때? 요즘 그런 거 합법적으로 잘해주는 데 많잖아. 내가 이렇게 의심만 하면서 속 끓이는 것보다 확실한 답을 얻는 게 낫지 않겠어? 현수 씨는 처음엔 놀랐다고 합니다. 탐정을 고용하라고.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준호 씨는 단호했습니다. 넌 지금 아내가 너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도 외면하고 있는 거잖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더 후회할걸. 현수 씨는 끝까지 망설였지만 결국 준호 씨의 말에 설득됐습니다. 한 번만 해보자. 그래야 내가 이 답답한 마음이라도 좀 풀릴 것 같아. 탐정을 고용하고 나서야 모든 게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수 씨는 탐정을 통해 아내의 일정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외출하는 날과 장소를 탐정에게 알려주며 그녀의 행동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며 현수 씨는 아내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죠. 며칠 후 아내는 평소처럼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전에 입지 않던 새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화장을 꼼꼼히 하더니 향수를 뿌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수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아내가 예전보다 더 많이 꾸미고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만약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다면 그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싶었죠. 수상한 행동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현수 씨와 눈을 거의 마주치지 않았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라고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괜히 물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엔 더 수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저녁에 전화를 받으며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겁니다. 지금은 못 만나.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현수 씨는 머리가 하얘졌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모든 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너무 무섭더라고요. 만약 그 전화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전화라면 그 순간이 너무 두려웠어요. 현수 씨는 지금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는 아내의 이상 행동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가운데 진실을 확인할 용기와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탐정을 고용해서 모든 걸 확인하면 제 마음은 좀 편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이혼을 선택할 용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덮어두고 모른 척하는 게 더 나을까요? 며칠 후 탐정이 보내온 보고서를 확인한 현수 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내가 최근 몇 달 동안 자주 방문했던 장소는 집 근처의 헬스센터였고
그곳에서 그녀는 5살 연하의 개인 트레이너인 강사를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보고서를 보니 아내는 헬스센터에서 그 강사를 만난 후 운동 시간 외에도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하고 때로는 강사의 집 근처 카페에서 오래 머물렀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제가 출근한 낮 시간에 주로 만났더군요. 현수 씨는 탐정의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언제 봤던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에서 나온 거라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수 씨는 탐정의 보고서를 확인한 후에도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딸에게 은근히 떠보려는 질문을 던졌죠. 엄마가 요즘 자주 나가는데 혹시 너는 무슨 일 있는지 알아? 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좀 다른 사람이랑 만나고 있어. 난 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수 씨는 모든 힘이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딸은 이미 어머니와 강사와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에게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도 사람이고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아빠도 이해해줘야 하지 않을까. 딸의 이런 말은 현수 씨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행복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수 씨는 아내가 자신에게서 멀어진 이유가 단순히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탐정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아내가 오랫동안 철저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현수 씨의 암 판정 이후 남편이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경우를 대비해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보험 서류를 보니 아내 이름으로 된 보험만 4-5개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서명한 계약이었어요. 당시 아내가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준비해두자고 했을 때는 그저 믿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 그 보험들 전부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큰돈을 받는 구조더라고요. 현수 씨는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몸 상태를 떠올리며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돈을 벌어다 주는 동안 그 돈으로 다른 남자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내와 딸을 위해 일했고 아내는 그 돈으로 자신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이게 제가 믿어온 가족의 현실이었어요. 아내는 이미 자신만의 행복을 찾은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5살 연하의 강사와의 만남에서 큰 만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탐정의 보고서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현수 씨의 마음을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행복했어. 너랑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남편은 그냥 돈 벌어다 주는 ATM이라고 생각해. 너랑 이렇게 있는 게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이야. 현수 씨는 그 메시지를 보고 아내가 자신에게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아내는 이미 저를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저만 이 관계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현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위해 딸을 위해 이렇게 살아온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내는 이미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고 딸은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는 쪽이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디에 설 자리가 있는 걸까요? 현수 씨는 여전히 아내와 딸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는 이 상황을 견딜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다 알고 나니 이제야 더 무서워졌어요. 아내와 헤어지면 제 인생엔 진짜 아무도 남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현수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탐정의 보고서를 본 뒤 그리고 딸과의 대화를 통해 확신을 얻은 후 그는 아내와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 헬스센터 강사랑 만나고 있다는 것도 딸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도 더는 이렇게 살 순 없어. 현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당황하거나 변명하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래, 다 알게 됐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결정을 해야겠네. 현수 씨는 그 순간 아내의 태도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미안해하거나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더군요. 오히려 태연하고 당당했어요.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나한텐 너무 소중해. 하지만 내가 나랑 헤어지고 싶다면 헤어져도 돼.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지금처럼 그냥 살던가.
내가 선택해. 아내의 말은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현수 씨, 이 관계는 나한테 의미 없어졌어. 하지만 딸의 학비, 집 대출, 생활비, 내가 다 감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쓰면서 행복하게 살든 아니면 이혼하고 내 길을 가든 선택은 내가 해. 현수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려버렸다고 합니다. 아내가 전혀 당황하지 않는 걸 보니 그동안 내가 이 관계에서 얼마나 혼자만 애쓰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제가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내는 이미 다 준비된 상태였으니까요. 아내는 자신이 어떤 선택이든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수 씨, 이혼하든 말든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내가 여기서 나가도 상관없고 아니면 그냥 이대로 서로 각자 알아서 살면 돼. 나한테는 이미 중요한 건 다 정해져 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수 씨는 자신이 이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무색해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저는 뭘 할 수 있겠어요. 딸마저도 아내 편을 드는 상황에서 제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수 씨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내가 아니야. 내가 벌어오는 돈이 필요했을 뿐이지. 그 말은 현수 씨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현수 씨는 지금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서 혼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 인생은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이 관계를 이어가는 척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제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거잖아요. 그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수 씨는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아내가 이런 사람이 될 때까지 제가 너무 무심했던 걸까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여러분이라면 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를 나눈 뒤 현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아내가 자신을 이용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는 아내에게 퇴사를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나 이제 회사 그만둘 거야. 몸도 안 좋고 더는 일 못하겠어. 대신 퇴직금은 일시불로 받아서 너한테 줄게. 5천만 원 넘게 나올 거야. 그 돈이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겠지. 아내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돈 받으면 나도 내 부담 덜고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현수 씨는 돈을 줄 테니 만나서 마무리하자며 서울 시내의 한 빌딩 옥상으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약속한 날 아내는 현수 씨가 알려준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준비했지? 진짜 너도 이젠 편하게 살자. 우리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현수 씨는 그녀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해온 가방을 열어 퇴직금으로 받은 5천만 원 현금을 꺼냈습니다. 돈다발을 본 아내의 눈빛이 반짝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돈이 내가 원하던 거야, 그렇지? 아내는 돈을 받을 준비를 하며 손을 뻗었지만 현수 씨는 가방을 다시 닫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 돈이 정말 내 행복을 위한 거라면 그 행복을 모두와 나누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현수 씨는 가방을 옥상 난간 위로 올렸습니다. 아내가 당황하며 다가왔지만 그는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뭐 하는 거야? 장난치지 마, 현수 씨. 지금 무슨 짓이야? 그는 천천히 가방을 열고 돈다발을 한 줌 집어들더니 바람에 흩날리도록 아래로 뿌렸습니다. 이 돈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나 행복하게 쓰라고 해야겠다. 돈다발이 하늘을 가르며 뿌려지는 순간 아래쪽 거리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줍기 위해 미친 듯이 몰려들었고 거리는 삽시간에 혼란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아내는 옥상에서 현수 씨를 보며 절규했습니다.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돈이 얼만데? 다 내 돈이야. 돌려놔, 현수 씨. 하지만 그는 아내를 보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을 다시 한 줌씩 꺼내들고 거침없이 아래로 흩뿌렸습니다. 아내의 절규는 점점 더 커졌고 그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현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모든 돈을 뿌린 뒤 현수 씨는 텅 빈 가방을 내려놓고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돈을 줍는 사람들의 환호 그리고 아내의 비명 소리가 뒤섞여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정말 끝이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모든 게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래도 이건 내 마지막 선택이야. 뒤에서 아내는 여전히 소리를 지르며 그를 원망했지만 현수 씨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실린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현수 씨는 난간에 기댄 채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거리의 풍경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흩날리는 돈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고 아수라장이 된 그곳에서 욕설과 환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미소 아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결국 다들 저렇게 살고 있는 거구나. 돈을 위해 서로를 밀어내고 누군가는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뒤에서 아내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현수 씨, 미쳤어? 그 돈이 얼만데. 그걸 다 뿌려버리면 우리한테 뭐가 남아? 그녀의 말에 현수 씨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뭐가 남아? 그러는 너는 나한테 뭐가 남겨졌는데. 아내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돈이 사라진 현실 앞에서 분노에 떨고 있었지만 현수 씨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더 이상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 씨는 아래를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사랑은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구나. 이제 세상은 돈이 전부인 시대가 됐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이 쓰는 게 행복이라고 믿게 만든 이 세상이 정말 옳은 걸까? 그는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끝나야 했는지, 그리고 사랑이 이렇게 초라하 끝나야 했는지. 나도 그동안 사랑을 믿었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결국 돌아온 건 뭐였지? 돈을 더 많이 벌어왔어야 했다는 아내의 핀잔,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현실뿐이었잖아. 현수 씨는 거리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돈을 손에 쥐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밀치고 욕하고 심지어 바닥에 기어가며 더 많은 돈을 주우려 했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나와 다를까? 결국 다들 돈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 거겠지.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려는 마음은 이제 어디에도 없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이 시대를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랑도 관계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 오로지 더 많은 돈, 더 나은 집, 더 비싼 차. 그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거야. 그리고 나 같은 바보는 그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 거고. 현수 씨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럴 수 없겠지.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는 거야. 어쩌면 나도 그중 하나였겠지. 그는 마지막으로 눈물을 닦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사랑도 잃고 돈도 잃은 사람의 말일 뿐이지만 그래도 나는 내 방식으로 모든 걸 끝냈어.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돌아서며 아내의 눈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돈에 대한 집착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뒤로 한 채 현수 씨는 천천히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현수 씨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그의 선택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과 관계를 버리고 돈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옳다고 믿을 수 있을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착각 속에서 정작 우리 마음속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